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경상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농촌 지역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지국이 턱없이 적어 비싼 요금만 내고 품질이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거창과 남해 두 도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하자는 대학 무상교육 논의가 경남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최고 수구팀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 전국체전 창단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경상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식당,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한때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은 최근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완화 덕분에 예년의 3분의 2 수준까지 손님이 늘었습니다. 예약 손님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또 분위기가 지금 같으면 조금 좀 완화되면서 많이 이동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이달 말까지인 마지막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면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생활 곳곳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관리 방식. 70세 미만의 확진자 중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앞으로 생활치료센터 대신 집에서 치료하는 재택치료가 확대됩니다. 생활 환경이 익숙한 집에 머물며 지자체나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남에선 이미 50여 명이 재택치료를 마쳤거나 일부 경험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할 일상회복 추진단도 각 시군별로 구성돼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전담팀을 구성 완료하였고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 모니터링이라든지 비대면 진료, 처방도 실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대 이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백신 접종 완료율도 67.5%로 비교적 높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라는 긴 팬데믹 터널에서 벗어나 약 2년 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2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요금만 비싸고 품질은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데요. 특히나 농촌에선 요금만 내고 이용은 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국의 70개 군 지역의 5G 기지국을 다 합쳐도 서울 강남구 한 곳의 기지국 수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려운 법입니다.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들고 다녀도 5G 서비스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5G 표시가 뜬 곳은 군청 주변.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사라집니다. 5G가 안 터지니까 뭐 어령에는 이렇게 기저귀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렇게 시골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많이 지나거든요. 어령군 전역의 5G 기지국이 고작 한 개뿐이기 때문입니다. 되지도 않는 거 한마디만 이렇게 팔아갖고 막 욕을 해요. 하는 입장에서도 힘이 들어요. 난처하시겠네요. 그렇죠, 난처하죠. 다른 농촌 지역의 5G 서비스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70개 군 지역의 5G 기지국을 다 합치면 2,788개, 2,821개인 서울시 강남구 한 곳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70개 군의 인구는 강남구보다 5.6배 많고 면적은 무려 1,146배가 더 넓지만 5G 기지국은 더 적습니다. 편차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5G 기지국 격차도 큽니다. 인구 35만의 진주시는 1,074개로 인구가 비슷한 대전시 유성구 1,993개의 절반이고 대구 동구와 울산 남구의 70% 수준입니다. 지역 편차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의 조속한 5G 공동망 구축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동통신 3사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읍면 지역 5G 공동망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대학 무상교육 논의가 경남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창과 남해 두 도립대학에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자는 건데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학생 정원 650여 명인 강원 도립대학교입니다. 2014년부터 전체 재학생의 90%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 연간 교육비는 226만 원이지만 장학금은 223만 원으로 사실상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뽑지 못한 다른 지방 대학과는 달리 2021학년 신입생 충원율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비율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부담 없이 대학 생활을 좀 영위하는 데는 분명히 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도로 조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거창 남해 두 도립대학에 이런 무상교육 추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창 도립대학교에 연간 6억 2천여만 원, 남해 도립대학교에 4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하면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유치와 청년 인구 유입을 감안하면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 의회에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 대학에서 아이들이 정착하고 또 지역에 배출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우리 지역이 만들지 않으면 곧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전남과 충북 등도 내년부터 도립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해서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도 가을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계속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 기온을 끌어내리겠는데요. 아침에는 두툼한 겉옷이 어색하지 않지만 낮에는 조금 더울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은 4도, 주말에도 5도 선에 머물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19도 안팎까지 올라 역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개로 인해 시야가 뿌연 곳이 있습니다. 의성의 경우 가시거리가 200m, 밀양은 300m까지 좁혀져 있고요.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등을 켜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8도, 함안은 5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18도, 양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현재 기온 2도, 산청은 4도에서 시작하면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7도, 합천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주말에는 쾌청한 날씨가 보이겠고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구는 물속의 격투기라고 불리는데요. 전국체전 수구 종목에서 경남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창단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실제 경기장과 규격이 맞지도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낸 값진 금메달이었습니다. 이들을 서창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영장 한가운데 공이 떠오르자 선수들이 힘차게 헤엄쳐갑니다. 상대를 유연하게 따돌리기도 하고 공을 두고 격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골키퍼를 포함한 7명의 선수가 펼치는 물속의 격투기 수구 훈련 장면입니다. 필드 선수들의 강력한 몸싸움이랑요. 물 안에 자체에서 공으로 축구 같은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을 창단한 지 23년 된 경남 최고 수구팀. 지난주 막을 내린 전국체전에서 서울 최고를 14대 8로 꺾고 창단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승을 하니까
아직 실감 나지 않고 저희는 1등을 한다는 목표보다는 저희 다들 수구를 좋아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수구 경기장의 공식 수심은 2m. 하지만 선수들이 훈련하는 진주 학생 수영장의 수심은 1.4에서 1.8m 사이입니다. 이처럼 차이가 있다 보니 경기장에 가면 적응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장을 새로 짓자니 건립 비용에다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탓에 쉽지 않은 상황. 경남체육고등학교에 수영장이 생기면 저거 좋은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생기기는 솔직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생 수영장에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진가를 발휘한 경남 최고 수구팀.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불리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비롯해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이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만프가 오늘 개막식과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립니다. 한중일 특별 문화 공연과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아시아팝 뮤직 콘서트를 비롯해 특히 오는 24일 오후 1시 성산아톨 대극장에서는 만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다문화 호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로맨틱 발레의 대표작인 지젤 공연이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지젤은 19세기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인 고티에의 대본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라인과 환상적인 여성 군무가 특징입니다. 경남 도립극단이 연극 토지2를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입니다. 연극 토지2에서는 일제강점기 가혹한 민중의 삶과 자본에 대한 집착과 몰락, 예술과 현실의 간극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고통, 독립을 열망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뇌하는 독립운동가의 내면 등을 세심하게 그려냈습니다. 연극 염쟁이 유씨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연극 염쟁이 유씨는 관객들이 객석에 앉아서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속에서 뒤섞여 함께 어울리며 경험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과 답을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3회 통영시장배 전국 리틀 야구대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원스톱 거점형 노인복지기관 어르신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진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진주 부시장실에서 진행됩니다. 카드형 남해화폐 발행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1시 20분 남해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원래회 및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열립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류재수 진주시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을 진주시 의회 상임위원회가 구변 부결시킨 것은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단체장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란 부결의 이유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며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동군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오감만족 가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2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겐 경품과 사은품을 증정하고 공방, 도자기, 천연염색 체험 이벤트와 초대 가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2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가 어제부터 닷새 동안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Keep Going이란 주제로 40여 편의 독립영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쟁 부문은 출품작 946편 가운데 예심을 거쳐서 본선에 오른 36편을 상영하며 경남에서 활동하는 영화인과 영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해서 7편의 장편과 단편을 공개합니다.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하만 시민 모임은 경남 4개 군 지역에서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농어촌 지역 도의원 수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역의원의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라는 건 군 지역 주민들은 대변자가 없어도 된다는 말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 시가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1,85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김해 지역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80만 원에 더해 1인당 1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김우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에 전동열차 도입을 백지화할 경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큰 손실이 오는 만큼 동남권 메가시티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